보험증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일단 5,000달러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5년 8월에 어느 무더운 오후, LA 카운티 병원 응급실. 박수희 할머니는 간호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듣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73살의 나이에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온 지 겨우 1시간. 의식은 겨우 돌아왔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충격이 할머니를 덮쳐왔습니다. 메디케이드가 끊겼다니 무슨 소리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OBBBA법 시행에 따른 수급 자격 재심사 결과 통지서. 빼곡한 영어 문장들 사이로 거부되었다는 단어만이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고혈압으로 병원에 온 김광수 할아버지가 똑같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민 와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78배 할아버지였습니다. 은퇴 후 10년간 메디케이드의 도움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매달 병원비만 300달러예요. 약값은 또 어떻게 하고. 김광수 할아버지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회보장연금 1200달러로 렌트비 800달러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400달러. 거기서 병원비 300달러를 빼면 두 사람이 한 달을 100달러로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응급실은 같은 처지의 한인 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손에 같은 통지서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똑같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영어로 무언가를 계속 설명했지만 언어의 장벽에 부딪힌 노인들은 더욱 불안해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 OBBBA법 때문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그 법안이요. 누군가가 한국말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삭감, 6개월마다 자격 재심사, 64세까지는 매달 80시간 근로 의무화. 복잡한 내용들이 오가는 사이 박수희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40년,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식당 일, 세탁소 일, 닥치는 대로 일했던 세월. 그렇게 모은 푼돈으로 자녀들 대학 보내고 이제야 겨우 숨 좀 쉬나 했더니 이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병원 로비의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OBBBA법 시행한 달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습니다. 특히 소수 민족 커뮤니티의 타격이. 박수희 할머니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리모컨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간판들이 멀리 보였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5,000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앞으로 매달 들어갈 의료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할머니,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퇴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병원의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가능하다는 것. 박수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2025년 여름, 미국에 사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서명된 OBBBA법이 가져온 독립. 그것은 의료 혜택으로부터의 독립이었고 인간다운 노후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김광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의 말에 응급실에 있던 다른 한인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디케이드라는 안전망이 사라진 바다에 표류하는 늙은 선원들. 박수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아들은 자기 생활도 빠듯했고 시카고의 딸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아파도 티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숨길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박수희 할머니처럼 메디케이드를 잃고 막막한 심정으로 병원을 나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박수희 할머니는 그곳에서 열리는 건강 체조 교실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메디케이드 덕분에 당뇨약을 꾸준히 받을 수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치의를 만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했고 그 편안함은 얼굴에 미소로 번졌습니다. 수희 씨, 오늘 혈당 수치가 아주 좋네요. 꾸준히 관리하신 덕분이에요. 한인 의사 김영남 선생의 칭찬에 박수희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할머니는 접수대에서 다음 달 예약을 잡았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단 $3. 메디케이드가 나머지를 모두 커버해 주었습니다. 시니어 센터 구내식당에서는 김광수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푸드 스탬프로 받은 $200, 어치 식료품 쿠폰 덕분에 영양가 있는 한식을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갈비탕, 비빔밥까지. 고향의 맛을 느끼며 할아버지들은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부산에서 올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그래도 미국이 노인 복지는 확실히 좋아. 김광수 할아버지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언어는 서툴고 문화는 낯설었지만 적어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센터 한쪽에서는 이미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 코너가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며 용돈을 벌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번 돈의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오후가 되면 시니어 센터는 더욱 북적였습니다. 컴퓨터 교실에서는 손자들과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우고 영어 교실에서는 병원에서 쓸 기초 회화를 익혔습니다. 노래 교실에서는 옛가요를 부르며 향수를 달랬고 서예 교실에서는 붓을 잡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전라도 출신 박기남 할머니는 뉴욕에서 LA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금세 센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월 소득 $900는 빠듯했지만 푸드 스탬프 $200와 메디케이드가 있어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센터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광수 할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메디케이드로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선명해진 눈으로 케이크의 촛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말이죠. 한순간에 메디케이드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무너지고 푸드 스탬프가 끊기고 병원 문턱이 높아질 거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센터 벽에 걸린 달력에는 7월 4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 준비를 위한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워싱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는 작은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홀에서 노인들은 불고기와 잡채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TV에서는 워싱턴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누군가의 말에 다들 TV를 바라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무언가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례 행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시니어 센터의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잘 아는 몇몇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우리는 세금을 대폭 줄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수희 할머니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지 의존도를 줄인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옆에 있던 김광수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언론사의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OBBBA법 서명 메디케이드 10년간 $1조 삭감. 센터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1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 직원이 급히 인터넷으로 법안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직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19세부터 64세까지는 매달 80시간 이상 일해야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 심사를 6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한대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씩 전해질 때마다 센터는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독립기념일의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뉴욕에서 온 박귀남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푸드 스탬프도 줄어든대요. 일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할머니의 월 소득 $900로는 LA의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푸드 스탬프 $200마저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TV에서는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촌 지역 병원에 $500억 투자할 것입니다. 진짜 미국인들이 사는 곳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광수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농촌 병원이라고? 그럼 우리 같은 도시 노인들은 어쩌라는 거지? 시니어 센터의 김 간사가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일단 65세 이상은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지만 60대 초반의 사람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기에는 나이가 모자라고 80시간씩 일하기에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미자 할머니처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6개월마다 심사를 받는다면 언제 자격을 잃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센터 한쪽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모여 걱정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에서 메디케이드 환자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응급실 가면 $5,000는 기본이라던데.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죽어도 싫은데. 바로 그날 저녁 한인 교회들과 단체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이미 서명되었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교포 변호사들이 법안을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LA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센터의 노인들은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OBBBA법 시행 한 달 후 LA 한인타운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미자 할머니의 작은 분식집은 오전 11시가 넘었는데도 한산했습니다. 평소라면 김밥을 사러 오는 단골 할머니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드문드문 손님이 찾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밥 재료로 쓸 단무지를 썰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고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한 달 수입은 겨우 $1,800. 그런데 어제 받은 메디케이드 재심사 통지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소득이 $1,500를 초과하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셨습니다. 고작 $300 차이로 의료보험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메디케이드 없이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사려면 매달 $400. 3개월에 한 번 받는 정기검진은 $300.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차라리 가게를 접어야 하나? 하지만 가게를 접으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렌트비 $1,200를 내고 나면 먹고 살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면 메디케이드를 잃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옆 가게를 운영하는 정현택 씨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미자 씨도 통지서 받았어요? 나도 똑같아요. 세탁소 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메디케이드가 끊겼어요. 한인타운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면 오히려 의료보험을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렇다고 일을 줄이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이드를 잃은 노인들이 병원 대신 센터로 몰려들었습니다. 간단한 혈압 체크라도 받으려는 사람들로 대기실은 항상 $10,000이었습니다. 간호사 출신 봉사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무료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수치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요. 병원비가 없어서 조금 더 참아볼게요. 박귀남 할머니는 푸드 스탬프마저 줄어들어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200였던 지원금이 $50로 줄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비 부담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소비를 줄이자 한인 상점들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미자 할머니의 분식집도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밥 하나 값 $3도 부담스러워하는 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인 병원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메디케이드 환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던 김영남 의사의 병원은 환자가 급감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없으면 진료비가 $150인데 누가 오겠어요? 김 원장은 고민 끝에 무료 진료 시간을 늘렸지만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약값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LA 카운티 병원 응급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메디케이드를 잃은 사람들이 참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작은 병을 방치하다가 큰 병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한인회에서는 긴급 모금을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수만 명인데 모금액은 겨우 몇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미자 할머니는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접으면 실업 상태가 되어 메디케이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했지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일하지 않아도 안 되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40년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김밥을 마는 그 손길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인타운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는 노인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 사람들, 하루 한 끼로 버티는 사람들, 아파도 참는 사람들. 2025년 여름, LA 한인타운은 그렇게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토요일 오후, LA 한인회관 대강당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알리는 현수막 아래 불안한 표정의 노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인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장 앞쪽에는 메디케이드를 잃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한 사례들이 차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LA 한인 사회에서만 1000여 명이 의료보험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박수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할머니의 말에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미리 대비하지 않으셨어요?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LA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제니퍼 킴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노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광수 할아버지가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알겠어. 그 복잡한 법안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세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2세들은 답답해했고 1세대 노인들은 서러워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미자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드실 줄 알았으면 미리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그녀의 고백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포이세 의사인 데이빗 박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서로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무료 진료를 하겠습니다. 약사인 수잔 리도 동참했습니다. 저희 약국에서는 제네릭 약품을 원가에 공급하겠습니다. 하나둘씩 자원봉사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변호사들은 무료 법률 상담을, 회계사들은 세금 관련 도움을, 통역 봉사자들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박귀남 할머니가 수줍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드릴 게 없지만 김치라도 담가서 나눠드릴게요. 회의장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 돕겠다는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인 교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교회 김 목사가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무료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긴급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불교 사찰과 천주교회도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종교를 떠나 한인 사회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의료품 나눔 은행의 설립이었습니다. 집에 남는 약이나 의료용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처방약은 불가능했지만 혈압계, 혈당 측정기, 붕대 같은 기본 의료용품이라도 나누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미자 할머니는 가게를 접는 대신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밥값을 내릴게요. 3달러에서 2달러로.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외상도 가능해요. 정현택 씨의 세탁소도 시니어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은 무료 커트날을 정했고 한의원은 침술 봉사를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이 나서서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돕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신청 방법, 저렴한 병원 정보,
무료 진료 일정 등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김영남 의사는 의료진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한인 의료진끼리 환자를 서로 의뢰하고 진료비를 최대한 낮추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그룹은 집단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OBBBA법이 특정 계층에게 차별적이라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인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도 견뎌냈고 6.25 전쟁도 이겨냈습니다. 이민 와서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위기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박수희 할머니가 옆자리에 김광수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서는 못 견뎌도 함께라면 할 수 있겠지요? 회의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막막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버린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인의 긴급 대책회의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의 어느 아침, 박수희 할머니는 시니어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메디케이드는 없었고 당뇨약은 반으로 쪼개 먹고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시민권 신청 도움 센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투표권이 있어야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젊은 봉사자가 영주권자 노인들에게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돕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할아버지도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시민권 따서 투표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 도와주는 정치인 뽑아야 해요. 할아버지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한인 노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전 세대 갈등을 보였던 변호사 제니퍼 킴이 매주 토요일마다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의 메디케이드 재신청을 돕고 잘못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만 잘 작성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기남 할머니는 약속대로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뉴욕에서 LA로 온 후 처음으로 진정한 이웃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의료진 네트워크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남 의사가 주도한 한인의료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한인 의사 20명, 간호사 30명, 약사 10명이 참여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응급한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한인 사회의 정치적 각성이었습니다. 10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인회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해 메디케이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후보자들은 한인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뭉치니까 정치인들도 우리 말을 듣기 시작하네요. 김광수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수희 할머니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OBBBA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비록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OBBBA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2025년 가을 LA 한인타운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걷어간 안전망을 스스로 짜기 시작한 사람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사람들, 그들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법안 하나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박수희 할머니는 시니어 센터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고 싸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함께라면. 할머니의 작은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한인타운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